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영상에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이쁘끄럽게 새벽에 난리가 났네요. 43,000불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게 비트코인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 엄청난 양의 각국의 화폐들을 뿌려댔던 것들이 이제 칼이 돼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각국 화폐 가치의 몰락,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뿌려줬는데 결국은 그게 또 엄청난 시장 인플레이션, 각국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가장 많은 돈을 찍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번에 다시 한번 시험 때 오를 것 같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달러의 해칭 수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수단인지, 올해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날아가는 놈이 있으면 분명히 지하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거대하게 가속을 붙여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안전하진 않고요. 모든 자산 가치의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은 이쁘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뭐 한다고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 옵니다. 그 위치 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가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나스닥에서 또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2022년 최고의 투자 트렌드 5가지.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주식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나스닥에서 생각하는 2022년 가장 탄력을 받을 만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겠죠. 어떤 트렌드들이 여기에 속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블록체인의 첫 번째 조건은 탈중앙화죠. 화폐를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다면 이 화폐,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이제 우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이게 블록체인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위변조,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없다. 누군가 그 블록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작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조건. 비트코인의 주도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여러 동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시청 1, 2, 3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리플이 시청 2위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속 중이죠. 리플이 시청 2위까지 이더리움을 제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항상 그 자리 다시 갑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제3자 없이, 중재자 없이, 중개인 없이, 은행이 없더라도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록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보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써놨고요. 제약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역추적 보호를 위해 백신 배포 또는 식품 단위와 같은 항목을 추적할 수 있다. 이게 비체인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통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블록에 넣어버리고 위변조가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비체인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죠. 저는 의료 기록도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이 정보를 오류 없이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어쨌든 첫 번째가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기차, 인공지능, 그리고 부동산과 데이터 과학까지. 여기까지 이 보고서는 여기까지 봐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1월 3일날 나스닥에서 쓴 보고서인데 리플은 2022년에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콕 집어서 왜 리플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나스닥에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암호화폐 뉴스를 전달하는 수많은 채널들이 이해관계라는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어떤 기사는 노출을 하고 또 어떤 기사는 노출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3자적 입장에서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죠. 그러니까 항상 정보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나스닥에서 또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마 한두 달 전에 나스닥 보고서를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리플 이야기를 하더니 또 지금 리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또 이 보고서를 내놨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리포트에서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리플도 떨어질 거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소송에서 그게 잘 마무리가 되면 XRP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썸네일에도 적은 적 있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리플은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반전쟁이 아유 리플 이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알트코인에 대한 전망, 특히 잠재적인 소송 후 기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가장 이벤트가 많은 코인은 결국 XRP입니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세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리플에 속고 있니? 결국은 속이는 놈이 대박 냅니다. 말 많은 놈이 항상 사고가 나도 나고요. 속 썩인 놈들이 효자 노릇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속 썩인 분들이 나중엔 다 그분들이 부모님 모시고 용돈도 잘 드리고 하더라고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였다. ODL 그리고 거래량 지 생각이죠 이거는. 근데 리플 홀더들은 정말 짜증이 나는 한 해였죠. 리플 프로토콜의 기본 토큰인 XRP 개발자는 현재 국제은행 송금 표준인 스위프트와 같은 주류 레거시 결제 시스템 중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한다. 스위프트와 결국은 리플은 손을 잡을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현금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결론은 블록체인을 생성을 해서 보장을 받더라도 현금화예요. 자꾸 뭔가를 바꾸고 한다는 거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이런 익스체인지를 한 번에 때려줄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코인은 XRP 뿐이라는 거죠. 현금화가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놀이공원 갔는데 그냥 다 타고 싶은데 전체를 탈 수 있는 그 티켓 한 장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티켓을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줄 서서 끊고 또 여기서 줄 서서 또 티켓팅 해야 되고 또 티켓팅 해야 되고 이게 귀찮다는 겁니다. 전체 다 탈 수 있는 티켓을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짜증나요. 가기 싫어해요. 줄을 도대체 몇 번 서야 됩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 리퀴디티 허브는 고객이 스마트 주문을 사용하여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 마켓 메이커 및 창구에서 최적의 가격으로 디지털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화라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파키스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월스트리트는 SEC 소송의 결과가 모든 암호화폐 규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리플이 표준이 됩니다. 표본이 됩니다. 리플의 표준을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이 그를 따를 겁니다. 어쩌면 비트 흑공에서 벗어나서 이제 리플 흑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ISO 20022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탄소 문제, 전 세계적 기후 문제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XRP 레저 옆에 있는 사이드 체인, 결국은 리플 안에서 모든 게 현금화가 될 거고 리플로 결제하고 거래가 될 겁니다. 그 수단으로 XRP가 사용이 되고요. 그렇지만 리플은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다. 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고, 리플과 SEC와의 소송은 결국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회사 대표들은 리플에게 후원이라도 좀 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혹자들은 또 씹고 있죠. 속모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틀에 맞춰지지 않은 블록체인들은 이제 다 빵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SEC에서 들어오라고 정용할 수 있습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 되든 간에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펌핑이 아닙니다. 어떤 코인 올랐다고 그 코인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 코인 떨어졌다고 또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SEC 소송이 끝나봐야 모든 게 판단이 될 겁니다. 어쩌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XRP와 SEC 소송 전과 후로 나뉘어져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어제는 오른다고 했다가 현타가 올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대신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들이 다 그대로 전문가 견해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규제, 법규 이런 거에 가장 큰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좀 떨어진 건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양적 완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아시겠지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끝자락에 오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이제 가격의 하락, 자산 가치의 하락이 오면 정말 살벌해집니다. 그때 과연 진짜 비트코인이 달러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